미래지향이랑 전략과 더불어서 제프 베조스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강점은 분석이라는 성향인데요. 분석 성향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떤 수치, 통계, 그다음에 객관적인 자료 혹은 전문가 의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믿고 따르는 경향이 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갖고 있는 이 분석이란 성향이 매니지먼트에서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굉장히 비용 분석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라는 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 칼라든 화이트 칼라든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쓰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했다고 해요. 그럼 그 비용들을 아껴서 뭘 하느냐? 단순히 이 회사의 이익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를 높이는데 세이브된 비용을 썼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1센트라도 아껴서 그거를 고객에게 1센트의 할인으로 제공을 하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이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베조스는 굉장히 고객 중심적으로 회사를 운영을 하고 또 직원들에게도 그런 요구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비용을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그다음에 또 논리적인 고민을 했었고 이걸 직원들이 사용하는 비용에도 적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 물류 창고에서 에어컨을 제대로 안 틀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마존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라는 근거로 사용을 하고 또 언론에 보도됐던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들이 실려 나갔다고 해요. 여름에 너무 더운데 에어컨을 충분하게 틀지를 않아서 실신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고 실제로 사망 사고가 한번 발생했는데 이거는 에어컨 문제가 아니었다. 뭐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아마존은 부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에어컨을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쨌든 근무 환경이 좀 열악했던 것 같다라는 평가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온도 1도라도 낮춰서 비용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것들을 항상 모니터링 했다라는 게 제프 베조스가 갖고 있는 철학이 드러났던 부분인 것 같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분석이라는 모습이 잘 보이는 자료 중에 하나가 아마존닷컴 초창기에 찍었던 이 사람 오피스의 사진인데 벽 한쪽에는 아마존닷컴이라고 스프레이 페인트로 써놨고 그다음에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이 그냥 문짝이래요. 문짝에다가 다리를 달아서 그냥 값싼 책상으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책상을 사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할 정도로 비용을 절감하려고 많이 초창기부터 노력을 했었고 이런 모습은 아마존의 초창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하죠. 아마존에서 유명한 그 데이원이라는 정신에 입각한 운영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가 스스로 사용하는 비용도 정말 사소한 거라도 아껴서 고객에게 돌려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의 비용을 쓰고 있는지 항상 신경을 쓰고 또 측정을 하자라는 모습이 본인부터 솔선수범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아마존의 리더십 프린서플, 그러니까 리더십의 핵심적인 그런 가치관에서도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죠. 우리는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회사여야 한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전략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농장에 가서 적은 인원과 자원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고 그걸 나중에 비즈니스에도 적용을 했던 것처럼 적은 비용으로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비용을 아끼자라는 게 아예 아마존의 경영 철학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얼마나 정밀하게 측정했는지도 이 사람의 성향이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에, 아마존 홈페이지가 로딩하는 속도가 1초만 늦어져도 1%의 소비자 활동 감소로 이어진다. 그거를 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최근에 계산해 본 결과로는 어,
연간 1조 이상, 1.6조라고 그때 분석을 했었는데, 음, 1초만 페이지 로딩이 늦어도 이만큼의 사업에 영향이 간다라고 분석을 했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순히 페이지 로딩 속도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2010년대에 이미 500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나 아닌가를 측정을 했었다고 해요. 뭐 요즘은 이런 매트릭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 됐기는 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빡세게 하던 회사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에게 어떤 퍼포먼스를 우리가 딜리버하고 있는지도 측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무 직원들도 생산성을 얼만큼 내고 있는지도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럼 매니저하고 면담을 해서 어떻게 이걸 끌어올릴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장치들을 내부적으로도 마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아마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는 것도 좀 두려워할 정도였다. 화장실에 뭐 언제 갔고 언제 다시 들어왔는지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하면서 모니터링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극단적으로 치닫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어, 아마버츠라는 표현이 있다고 해요. 아마존의 로봇들이죠. 아마벗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마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로봇처럼 계속 일만 해야 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모습을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하는 게 약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고 이게 너무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뭐 울기도 하고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뭐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IT 기업들 중에서도 직원들의 생산성을 굉장히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또 향상시키려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프 베조스의 빡빡한 그런 상사의 이미지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베조스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 2005년에 주주들에게 보낸 주주 서한에 따르면, 우리 아마존닷컴에서의 중요 의사결정은 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옳은 답과 그른 답, 그리고 더 나은 답과 그렇지 못한 답이 있는 상황에서 수학은 무엇이 답인지 알려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종류의 의사결정입니다. 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 진짜 분석 성향의 면모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고 또 생각하는 과정이 분석 성향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이런 성향을 가진 베조스에게 누군가 가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도 주지 않고 뭔가 주장하거나 의사결정하자라고 하면 분명히 크게 화낼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실제로 아마존에서는 이런 뭐 문화라면 문화가 있다고 해요. 회의 전에 이제 원페이저나 식스페이저의 자료를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뭐 혹시 읽어와야 되는 다른 자료가 있다. 뭐 통계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보고서를 사전에 읽어오게 만들고 그거에서 퀴즈를 내기도 했다고 해요. 뭐 우리의 뭐 이런 이런 수치가 얼마인지 아냐? 그래서 모르면 혼나기도 하고, 학교네요, 학교. 네, 그렇죠. 무서운 선생님. 네, 미팅에 들어올 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를 용납을 못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뭐 조직 전반에 그런 모습이 있었을지 아니면 리더십 쪽에 조금 집중된 모습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굉장히 데이터를 중요시 여기는 회사라는 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문화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문화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제프 베조스가 회장으로 은퇴를 하고 그다음에 앤디 제시 현재 CEO가 올라오면서 아마존이 자연스럽게 그 전환기를 거쳐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앤디 제시라는 사람이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의 CEO를 맡았던 사람인데 97년에 아마존을 조인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초창기 멤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아마존 웹 서비스는 지난 시간에 전략이라는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언급했던 것처럼 내부 직원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탄생한 그런 벤처 중에 하나인 거죠. 사내 벤처 중에 하나인데 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주도했던 사람이 이 앤디 제시라는 현재 CEO예요. 근데 이 사람도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고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회사를 이끄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프 베조스에 비해서는 이 분석 성향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동안 봐왔던 그런 전환기의 회사들을 보면 이전의 창업자와는 좀 많이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그 뒤를 잇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카리스마로 가득했던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은 팀 쿡이 그랬던 것처럼 제프 베조스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좀 독특한 성향과 이미지와 또 그런 도시전설 같은 일화들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앤디 제시는 그에 비해서는 너무 수치로만 접근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테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사실만큼 중요한 것이 주관적인 부분, 특히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고 생각하느냐를 중요시하는 부분이 기존 제프 베조스가 이끌던 아마존의 문화와는 조금 달라진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제프 베조스는 워라벨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어, 일하고 삶은 조화를 이루는 거지 별개의 것이어서 균형을 이루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에서 내가 성과를 내고 만족스러우면 당연히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넘어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앤디 제시라는 사람은 일단은 일과 삶은 좀 별개로 구분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일하려고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마존이 뭐 지금은 성과를 중요시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더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소비자만큼 직원들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더십 프린서플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세계에서 지구상의 가장 좋은 인플로이어가 되겠다. 고용주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말은 직원들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사람이 CEO가 되면서 바뀌기 시작한 부분은 워싱턴 DC에 가서 로비를 하는 그런 횟수나 아니면 들이는 예산이 많아졌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 혹은 정계와의 관계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제프 베조스는 그런 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었다고 해요. 그야말로 커스터머 옵세션,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최대한의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만 몰두하는, 여기 한 분야에만 굉장히 몰두하고 나머지는 희생해도 괜찮다라는 스탠스였다면, 앤디 제시는 그에 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성과나 실적이나 수치만큼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것도 아마존이 해야 될 역할이다.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팀으로서 함께 성과를 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프 베조스가 가져왔던 그의 성향이 아마존을 성공으로 이끈 이후에 이 앤디 제시라는 새로운 CEO가 또 새롭게 추가하고 있는 아마존의 문화인 것 같아요. 다시 제프 베조스의 이 분석 성향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에피소드만 더 언급을 하자면 이 사람은 디셔라는 투자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나중에는 여기서 임원으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나왔죠.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이 당시에 시장 조사를 하면서 인터넷 시장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데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아마존을 창업을 하게 됐었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제프 베조스가 갖고 있었던 분석이라는 성향이 빛을 많이 발했던 것 같아요. 아마존을 창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었던 거죠. 그냥 단순히 나는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어라는 꿈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보니까 인터넷 시장이 1년에 몇천 퍼센트씩 성장하고 있더라.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다. 기회가 너무 큰 사업이다라는 걸 데이터에서 얻었던 거죠. 근데 이 당시에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베조스가 좀 너드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너드를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범생이? 범생이, 네. 그쵸. 그 중에서도 좀 이공계 범생이, 전형적인 이공계 범생이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리학 전공하고, 이후에는 수학 전공하고 했었으니까. 이 사람이 투자은행에서 일할 때 여성들에게 조금 더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했던 결정 중에 하나가 볼룸 댄싱, 사교 댄스를 배워야겠다. 사교 댄스를 잘하는 사람은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 라는 그런 뭐 통계를 봤었는지 아니면 그런 객관적인 관찰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여성에게 멋져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답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솔루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볼룸 댄싱 수업을 들었던 거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굉장히 일찍부터 보였다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해 5월 달에 이 사람이 로렌 산체스라는 이제 연애한 지 5년 된 여친하고 얼마 전에 약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기의 이혼 이후에 세기의 또 결혼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조만간 깨지지 않는다면 근데 뭐 이거는 주관적인 관찰이긴 하지만 이 로렌 산체즈라는 사람이 제프 베조스를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공계 범생이 같던 모습에서 지금은 약간 할리우드 셀럽 같은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네. 몸짱도 되고 레드카펫 이벤트에도 많이 등장하고 턱시도도 입고 얼마 전에는 또 얼마였죠? 500억짜리 요트를 새로 샀나? 그래요. 주문 제작을 음. 했는데, 그 요트의 지금 여친, 새로 약혼한 여친의 모습을 딴 흉상을 배 앞머리에다 붙여놨다고 해요. 와. 그 스타벅스 이너 네. 모양처럼 자기 여친 모양을 배 앞에다 붙여놨다고 해요.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예전에 알던 굉장히 범생이 사업과 데이터와 숫자와 이런 거에만 집중하던 모습에서는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 이 여친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아마존의 DNA에는 남아 있지만 지금의 제프 베조스에서는 조금씩 약해지는 게 아닌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예술이나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또 이런 셀렙 그 소사이어티 사회에 일원으로 입문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이공계 범생의 모습이 이제 완전히 벗어난 것 같다. 라는 게 요즘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성향과 강점은 분석을 다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주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코로나 특혜를 가장 많이 본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가가 뭐 2,000불대에서 3,000불대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죠. 사람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다 보니 매출이나 이익 자체가 굉장히 늘었었고 또 온라인 비즈니스가 흥하다 보니 또 아마존 웹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앤디 제시라는 CEO가 이끌었던 아마존 웹 서비스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아마존 그 매출이나 이익의 굉장히 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AWS도 이때 성장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새 CEO가 부임한 이후에는 코로나가 거의 이제 종식을 향해 달려가면서 주가도 곤두박질 쳐서 거의 반값으로
주가가 떨어졌었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좀 회복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앤디 제시라는 CEO도 굉장히 독특한 것 같더라고요.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은 팀 쿡과 대비될 정도로 그렇게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 성향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제프 베조스랑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또 같이 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시작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팀 쿡에 비해서는 조금 더 창업자에 가까운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이 앤디 제스라는 CEO도 얼마나 오랫동안 활동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한번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기업이나 조직의 CEO를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